인공지능을 뭔가 응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들과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서울에 사는 청년 20, 30대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공존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만 사용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풍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브레인셀럽 뇌를 닮은 인공지능 3부는요. 인공지능의 미래, 축복일까 재앙일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 성규빈 부대표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 이름에서 뭔가 청년들의 희망이 느껴지는데 이 단체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는요. 지구를 경영하고 싶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청년 단체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 환경, 역사,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작년에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인공지능과 달리 사람들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올해는 탄소 중립, 쓰레기산 반대 시위, 그리고 2022년 대선을 맞이해서 청년들이 대통령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쓰레기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운영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청년 참가자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됐고 창조자가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로 그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 정말로 목소리를 내는 인공지능 이슈, 특히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사실은 인공지능과 경쟁 공존할 당사자 세대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또 저희 주제에 초청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뭐 이런 프로젝트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미청넷이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을 메타버스,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 중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저희 미청넷이 한 활동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세상에 모여서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인증샷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춤도 출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에 반대한다 이런 모션, 그리고 동의한다 너무 좋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SNS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메타버스를 이렇게 활용하는 도구로서 활용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혹시 뭔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처음에는 도구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트렌드기도 하고 우리는 앞서 나가는 청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청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재밌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랑 별로 이렇게 연관이 안 되어 있는 다른 청년들도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때부터 그게 이제 확장된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캐릭터를 꾸미고 거기서 커뮤니티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된 건데, 메타버스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몰입형 메타버스, 그냥 뭐 제페토나 이런 거는 이제 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일반형 이제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차 이제 몰입형으로 가서 이제 실제 이런 실감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개발되겠죠, 앞으로는. 네.
이런 적극적으로 도구를 활용하는 거 보니까 역시 최근에 MZ세대 다운 방식인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인공지능 이슈에 대해서 설문도 이런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주제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서울에 사는 청년 20, 30대 456명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41% 정도 됐고요. 또 잘 모른다는 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응답은 13% 정도로 되게 낮은 편이었는데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사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겠냐라는 질문에는 95% 정도가 받아들이겠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람이 77%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공존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신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또 안전 사고를 막거나 예방하는 것, 세심한 수술이나 언어 번역 같은 것, 아니면 자동차 운전이나 단순 노동은 인공지능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아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입장에서 인간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좀 제한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되게 재미있는 설문이었습니다. 또 약간 막연한 기대감, 두려움도 함께 네. 느껴지는 결과였는데 그만큼 어쨌든 고민이 많이 필요한 세대 같은데요. 이 교수님이 지금 설문 결과에서 조금 나타나는 미래 직업군 청년 세대의 굉장히 목마름이기도 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에 맞는 또 새로운 직업군이 또 생길 거예요. 계속 뭔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계속 생길 거고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게 이러한 저탄소 그리고 뭐 기후 변화, 뭐 아까 말하는 것처럼 탄소 중립 이런 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화두잖아요.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네. 사용되고 있고 그런 쪽에 관련돼서도 앞으로 관련 직업군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직업군 중에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MZ 세대들 분들이 현재 자기가 원하는 직업 있잖아요.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깊게 들어가고 거기에 내가 이제 인공지능을 뭔가 응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들과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내교육학 관점에서는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 기재에 대한 시대로 더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부상이 되다 보니까 뭐 대비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더 키울 수 있는 몰입하면 누구나 특별한 영역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약간은 좀 플러스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우리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MZ세대가 좀 끼인 세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코딩 교육도 받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딱 그 경쟁 위주의 사회, 그 기존의 어른들이 받아왔던 교육을 제가 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비를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보셨듯이 20, 30대는 아직 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과연 진짜 저희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때까지 배워온 대학까지 다녀온 이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가 조금 네, 저희 MZ 세대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1차 산업혁명 때 네. 이 대형 기계에 대한 시스템이 확산이 되면서 기계에 파괴하는 뭐 러다이어트 운동 같은 거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 이 시대를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 많은 이제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기본소득 문제도 그 재작년인가요? 미국의 네. 대선 때 앤드루 양 같은 사람이 또 이슈를 시켰고 결국은 기본소득 문제의 근본적인 발현 원인도 이 인공지능 시대로 인한 정보의 격차, 소득의 일자리의 감소 뭐 이런 문제로 비롯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MZ 세대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많은 변화를 겪은 세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가 막 갑자기 PC방 문화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또 삐삐도 저 겪어본 세대고 되게 변화가 막 급격하게 변하는 세대예요. 제 세대는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또 앞으로 뭐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관심 있는 게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한다고 보면은 그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다가올 거고 또 내가 나만의 비즈니스를 또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공존, 경쟁할 세대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이 인공지능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뭐 킬러 로봇 막 이런 쪽이거냐 인간의 생활에 편리를 줄 부분일 거냐 이런 게 결정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좀 더 근본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인간의 고유 역량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지 않나. 저희가 학습 위주 교육 사회에서 인간의 교육이 원래 본래 목적이 뭐 지식 기반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교육이라는 게 오늘날 사회 문제가 많이 되듯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인공지능 경고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정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지는 인공지능 첫 세대의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만 사용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풍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노동력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예술 활동도 하거나 아니면 여행도 가고 좀 더 인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미술을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옛날과 다르게 미술에서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직도 미술이라고 하면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렇죠. 그림 네. 그리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기술을 사용해서 AR과 VR 등 기술과 결합된 미술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NFT 같은 아트도 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술가들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더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인간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미래학자 분인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거를 45년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시기까지가 이제 어떤 분야가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것인가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예측해주면서 내가 이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그런 노인층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만큼 노인 빈곤율도 높아질 거고 또한 이제 되게 외로운 삶이 또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인공지능이 내 삶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도움이 되고 내 친구가 벗이 되어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인공지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뇌와 닮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인공지능과 뇌 그리고 뇌교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두 분 셀럽들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네, 브레인 미디어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주제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